이번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조리개입니다. 아파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조리개. 지난 시간에 우리 감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카메라에서 빛을 조절해주는 기계장치가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했죠. 그 중심이 되는 게 이제 감도였고, 지난 시간에 강의해드린 내용의 감도였고요. 이 감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리개, 이번 시간에 할 조리개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셔터가 이 카메라에서 빛을 조절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기계장치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리기하고 셔터만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좀 나가서 감도까지도 확실하게 이해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카메라를 조작하고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수적인 기능들은 이 조리개를 조절하고 셔터를 조절했을 때 좀 더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능들이다라고 보셔도 절대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리개라는 개념과 나중에 배울 셔터라는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카메라에서 조리개하고 셔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카메라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번 시간에 배울 조리개하고 나중에 배울 셔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리개라는 건 이렇게 카메라 렌즈 뭉치 안에 있습니다. 렌즈 뭉치 안에 얇은 철판으로 돼가지고 구멍을 크게 또는 작게 해서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이미지 센서나 필름에 도달하는 그런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그러니까 구멍을 크게 하면 당연하게 뭐가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구멍을 작게 하면 당연하게 빛이 좀 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크게 작게 해서 화면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이미지 센서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이 조리개다. 그래서 조리개 구멍을, 요건 지금 육각형, 오각형인가요? 이거 오각형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 조리개도 이 철판을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이 딱딱 져서 나오는 것도 있고, 동그랗게 원형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멍을 크게 해주고 구멍을 작게 해주냐에 따라 아주 상식적인 예시죠. 구멍을 크게 하면 빛이 많이 통과하는 거고, 구멍을 작게 하면 빛이 덜 통과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이제 구멍을 갖고 조절해 주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철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날개형 철판이. 그러다 보니까 원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원형으로. 근데 얘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원형의 모서리가 약간씩 각은 져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동그랗게 보이는 이런 형태. 구멍을 작게 또는 크게 해서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우리가 이게 조리개고, 이 조리개는 그렇게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아주 기본적인 그 의무에다가 어떤 역할까지 해주냐면요, 피사계 심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피사계 심도라고 얘기해서, 피사계 심도는 뭐냐면 초점 맞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 가운데 필름 매가지는 선명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서 두 번째하고 뒤에서 두 번째는 약간 흐릿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초점 맞은 요 범위예요. 초점 맞은 범위가 피사계 심도다. 그래서 피사계 심도라는 건, 심도가 우리가 깊다라고 얘기하는 건 초점 맞은 범위가 넓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심도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건 부분적으로 초점이 맞은 걸 얘기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사계 심도가 낮다라는 건 우리가 아웃포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피사계 심도가 깊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펜포커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심도가 낮은 걸 아웃포커스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 말은 초점이 정확하지만 뒤에 배경은 흐릿해지잖아요.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만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흐려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심도가 낮다. 다른 말로 아웃포커스, 원래 아웃포커스라고 부른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웃포커스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심도가 낮다 또는 아웃포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초점 맞은 범위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사계 심도가 깊다, 그걸 뭡니까? 펜포커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카메라 앞쪽에 근경부터 멀리 있는 원경까지 초점이 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런 거는 심도가 깊다, 다른 말로
펜포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리개는 구멍을 크게 또는 작게 해서 그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조절해 가지고 이미지 센서나 필름에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그런 기계 장치가 이 조리개인데, 그런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 이 심도를 좌우하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심도를 낮게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구멍을 크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구멍을 크게 해야 됩니다. 심도를 깊게 해야 될 경우에는 구멍을 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포커스를 하려면 우리가 아파추어라고 하는 조리개 구멍이 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심도를 깊게 하려면 조리개 구멍을 작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유가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면 콸콸콸콸 쏟아지지만 멀리는 못 나가는데, 수도꼭지에다가 고무호스를 낀 다음에 호스 앞부분을 꽉 눌러서 구멍을 작게 하면요 굉장히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멍을 작게 하면 근경과 원경의 초점 맞은 범위가 넓어서 심도가 깊은 사진이 나오는 거고, 구멍을 크게 하면 심도가 낮아서 초점 맞은 부분만 선명하게 나오는 게 구멍을 크게 했을 때다라는 거고, 이렇게 초점 맞은 범위를 나타내는 거 우리가 피사계 심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아웃포커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정한 부분에만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흐려지는 이런 형태의 사진이 아웃포커스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멍을 크게 했을 땐 작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도가 깊어진다. 우리가 뭐예요? 그 강의실에 갔을 때, 수업 받으러 강의실에 갔을 때 이 안경을 깜빡 잊고 안 갖고 오면은 그 강의실에 칠판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눈을 부릅뜨고 보나요? 아니죠. 실눈을 뜨고 보지 않습니까? 그게 실눈을 뜨고 보게 되면은 안 보였던 게 흐릿하게나마 더 자세히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구멍을 작게 해줬을 때 심도가 깊어진다라는 그 원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웃포커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부분에만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초점이 흐려지는 이런 현상들, 이 세에 다 초점이 맞고 지금 배경을 흐릿하게 해버리니까 완전히 백그라운드 이게 종이를 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부분에만, 일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그 영상을 흐릿하게, 그러니까 조리개 구멍을 완전히 크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적당하게 열어주면 이렇게 그래도 형체가 좀 보이는 이런 약간의 아웃포커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포커스는 조금 전에 조리개 구멍을 크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강조했던 이유는 그 조리개에 대한 역할을 확실히 이해하시라고, 조리개 구멍을 크게 해야 된다, 빛의 양은 많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 조리개 구멍만 크게 한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아웃포커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멍을 작게 한 것보다는 포커스가 더 많이 얕아지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완벽한 아웃포커스는 구멍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리개 아웃포커스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조리개 구멍을 크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대상과의 거리를 가깝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피사체하고 카메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웃포커스 효과가 더 강하게 묘사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망원 렌즈 망원 계열의 렌즈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망원 계열의 렌즈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 왜 그러냐면요, 이 조리개가, 우리가 아직 조리개 수치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구멍이 클수록 조리개 수치는 숫자는 작아요, 숫자 값이. 그래서 우리가 50mm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밝은 게 1.4인데, 1.4라는 건 구멍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1.4, 2, 2.8, 4, 5.6, 8, 11, 16, 22, 32 이렇게 숫자가 올라갑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구멍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리개는 구멍이 클수록 숫자는 작아지고 구멍이 작을수록 숫자는 커진다. 근데 똑같은 조리개 팔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구멍이 다 똑같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 틀려요. 일반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초점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했죠? 렌즈의 중심에서
필름 면까지의 거리라고, 이미 센서까지의 거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초점 거리가 길어난다는 건 렌즈 자체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빛이 들어오다가 감소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표준 렌즈 같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 똑같이 조리개 팔이라고 해서 구멍을 똑같이 뚫어 놓으면은 이 망원 쪽 렌즈가 경동이 길어지는, 우리가 렌즈 몸통을 경동이라고 그러는데, 경동이 길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터널이 길어진 거지 않습니까? 터널이 길어진 상태에서 빛이 들어오다가 감소가 될 거 아닙니까? 감소된 만큼 보충해주기 위해서 구멍을 똑같은 조리개 팔이라도 초점거리가 짧은 다른 렌즈에 비해서 조리개 구경이 더 커지는 거예요. 조리개 구경이 더 커지다 보니까 다른 렌즈들에 비해서 망원 계열의 렌즈들이 훨씬 심도가 낮아지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웃포커스 하는 방법은 조리개 구멍을 크게 한다, 대상과의 거리를 가까이 한다, 가능하면 초점거리가 긴 망원 계열의 렌즈를 사용한다는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최소 두 가지는 같이 병행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아웃포커스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 하나만 갖고는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겸해서 하게 되면 아주 완벽한 아웃포커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조리개 구멍을 크게 하고 대상과의 거리를 가깝게 그것만 하더라도 완벽한 아웃포커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아웃포커스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렇게 앞에 있는 대상, 초점 맞춤 부분을 선명하고 뒷부분이 흐려지는 이런 효과, 심도가 낮은 효과를 우리가 아웃포커스라고 얘기하고, 세 가지 방법 중에 최소 두 가지는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는 게 아웃포커스다. 그럼 펜포커스는 뭐겠습니까? 반대죠. 펜포커스는 심도가 깊은 걸 우리가 펜포커스라고 그랬습니다. 피사계 심도가 깊은 거, 그러니까 초점 맞은 범위가 넓은 거를 우리가 펜포커스라고 얘기했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사진처럼 여기서 금경에서 원경까지 초점이 다 맞는 이런 형태의 사진을 우리가 심도가 깊은 펜포커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포커스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웃포커스처럼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펜포커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이 기계적인 기록성이라고 해서 이 카메라가 가진 그런 표현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도 사람의 눈은 아웃포커스가 됩니까? 펜포커스예요. 사람의 눈은 펜포커스예요. 정상적인 눈 1.5 정도의 그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전체가 다 초점이 다 맞게 보이잖아요. 다 맞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부분만 보다 보니까 나머지가 안 보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전체 눈에 들어오는 시야의 전체는 다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펜포커스, 카메라로 얘기하면 펜포커스인데, 이 펜포커스는 피사계 심도가 깊은 것을 얘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점 맞은 범위가 넓은 거고, 사진상에서 초점이 흐려진 부분이 거의 없이 전체적으로 초점을 선명하게 잘 맞는 상태를 의미해서, 일반적으로 풍경사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풍경사진에 가장 적합한 이런 형태의 효과가 이 펜포커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펜포커스는 이 화면 전체가 극명한 디테일을 선명하게 묘사되고 모든 공간에 초점이 아주 정확하게 맞는 그 날카로운 리얼리티의 시각 효과가 강조되는 그런 사진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 펜포커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펜포커스를 사진에 가장 중심으로 두고 작업했던 그런 사진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F64라는 그룹도 있고 신직물주의 사진가들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직물성을 강조하고 아주 날카로운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이런 사진가들에 의해서 사진의 본질을 찾자라는 개념에서 이 펜포커스가 많이 선호가 됐던 거고요. 앞부분에 설명해드렸던 아웃포커스 같은 경우는 약간 회화적인 경향이 좀 강한 그런 사진에서 자주 등장했던 그런 개념이 또 아웃포커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자세한 설명이 중요시되는 경우나 세밀한 디테일 묘사 또는 혹은 생생한 질감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미지에 아웃포커스보다는 펜포커스가 훨씬 더 확실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는 게 이 아웃포커스하고 다른 펜포커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펜포커스도 똑같아요. 아웃포커스도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펜포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리개를 구멍을 작게 할수록, 그러니까 조리개 숫자가 커질수록 심도는 깊어지는 거고요. 피사체 대상과의 거리를 아웃포커스는 가까이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펜포커스는 대상과의 거리가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펜포커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아웃포커스에서는 마운 계열의 렌즈를 사용해주면 아웃포커스 효과가 좋다라고 그랬지만 이 펜포커스는 광각 계열이에요. 왜요? 이 표준 렌즈에 비해서 겉으로 보면 거의 같은데 경동의 길이가 이론상으로 보면 표준 렌즈보다 렌즈의 길이가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준 렌즈에 들어가는 빛만큼 주기에서는 빛의 감소량이 적으니까 광각에서는 똑같은 조리개 숫자라도 구멍을 더 작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렌즈들에 비해서 심도가 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최소 두 가지는 같이 병행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펜포커스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 조리개 구경을 크게 하고,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쪽으로 해서 구멍을 크게 해서 대상과의 거리를 멀리해서 찍으면요, 심도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깊어져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찍은 것보다는 깊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리개 구멍만 무조건 크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조리개 구멍을 작게 하고 대상에 근접하면은 구멍을 크게 한 것보다는 아웃포커스가 약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멀리서 찍은 것보다도 가까이 가서 조리개를 작게 해서 찍으면 뒷배경이 살짝 흐려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요소는 같이 사용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아웃포커스, 내가 원하는 펜포커스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조리개 숫자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조리개 숫자가 작을수록 구멍은 작아지는 거고요.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리개 구멍이 작아지고, 숫자가 작을수록 조리개 구멍은 커지는 거고,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리개 구멍은 작아진다. 그래서 구멍이 커지면 심도가 약해지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구멍을 작게 하면 심도가 깊어지는 사진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초점 맞은 범위를 우리는 피사계 심도라고 얘기를 하고, 심도를 조절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펜포커스나 아웃포커스는 그 세 가지 중에 최소 두 가지는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조리개 숫자가 커지면 조리개 구멍도 커지고, 숫자가 작아지면 조리개 구멍도 작아지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조리개 구멍이 커지면 숫자는 작아지고, 조리개 구멍이 작아지면 숫자는 커진다 하니까, 그걸 굉장히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그 부분에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반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작아지면 구멍은 커지고, 숫자가 커지면 구멍은 작아진다라는 거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찍어 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시간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은 이론과 실기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지,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절대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알고 있는 이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강의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말이 빠르고 뭐 이래서 좀 문제지만, 이게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잖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웬만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애들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내용들인데, 이게 그냥 이론만 알고 카메라를 조작하고 만지지 않아 버리면 절대 자기께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리개를 설명해 드린 것처럼, 조리개도 구멍이 커지면 이렇구나, 구멍이 작아지면 이렇구나. 실질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건데, 연습해 보기가 너무 쉬워요. 찍고 바로 볼 수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리개 구멍을 크게 해서도 찍어보고 작게 해서도 찍어보면은, 작게 했을 때와 크게 했을 때 화면 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필름 사진으로 사진 배우셨던 분들은 찍어갖고 현상하고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결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정도의 시간에 그 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기가 결과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 만지고 찍어보다 보면 아, 조리개가 이거구나, 다음 시간에 배울 셔터가 이거구나 라는 식으로 바로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듣고 끝내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조리개의 숫자하고 조리개 숫자에 따라 구멍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빨리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빛을 조절하는, 카메라에서 빛을 조절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감도 지난번에 했고요. 오늘은 조리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셔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